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외치잖아요. 이른바 허슬컬처 시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 해설에서는요, 이런 현대 사회의 강박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수천 년 전의 위대한 철학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장자가 말하는 절대 자족의 세계,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극단적인 상상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모든 부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요? 어떠세요? 당장 받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다룰 진짜 놀랍고도 기가 막힌 역사적 우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요, 고대의 은둔자였던 허유라는 인물은 사상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제안에 딱 이렇게 답합니다. 돌아가시오. 나에게 천하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소. 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호한 고절 아닌가요? 도대체 속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길래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탐내는 그 엄청난 자리를 이렇게 매몰차게 걷어찰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거덜이 왜 일어났는지 잠깐 배경을 살펴볼게요. 당시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다스리던 전설적인 성군 요 임금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저 깊은 곳에 은둔하고 있는 성인 허유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제발 이 거대한 제국, 이 왕관을 물려받아 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때 요 임금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장자 특유의 탁월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요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해와 달이 저렇게 밝게 떴는데 횃불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때 맞춰서 단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굳이 조그만 물뿌리개로 밭에 물을 주겠다고 설치면 그 수고가 너무 헛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통치가 태양 앞에 초라한 횃불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요 임금의 그 엄청난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거든요. 선생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천하가 그냥 저절로 다스려질 텐데 제가 아직도 빈 껍데기처럼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이끌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몽땅 넘기겠다는 정말 간절하고도 진정성 있는 부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심 어린 황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요, 허유는 철저하게 이 왕관을 거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아니, 왜? 도대체 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궁극의 지위와 명예를 거부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쫓아다니는 그 타이틀, 그 지위의 진짜 가치가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장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명과 실에 있습니다. 허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의 손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껍데기라는 거죠. 왕이라던가 구원자 같은 아주 화려한 타이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는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일 뿐이고 우리 내면의 진짜 생명과 평화야말로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수천 년 전 고대의 철학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랑 너무 완벽하게 겹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업가, 뛰어난 리더, 누군가의 롤모델, 이런 껍데기를 쫓죠. 그런데 사실 그 껍데기라는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느라 정작 우리 삶의 진짜 코어이자 호스트인 나의 내면, 나의 생명력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자는 이런 조금은 추상적인 철학을 우리가 단번에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 속 동물들의 지혜를 빌려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절대적으로 자족하는 삶, 그러니까 밖에서 무언가를 더 이상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완벽한 상태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동물은 뱁새입니다.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튼다 한들 그저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다. 아무리 끝없이 넓고 거대한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요, 뱁새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진짜 필요한 건 오직 자기가 앉을 나뭇가지 딱 하나뿐이거든요. 세상의 그 거대한 크기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살아 숨쉴 수 있는 정확한 공간 하나만 딱 취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죠. 두 번째 비유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번엔 두더지인데요.
두더지가 저 거대한 강물을 마신다 한들 제 작은 배 하나 채우면 그만이다. 만약에 그 큰 강물을 전부 다 혼자 독점하려고 든다면 결국 강물에 빠져 죽고 말겠죠? 두더지는 정확히 자신의 갈증이 해소되는 딱 그 지점을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 이걸 바로 장자는 절대 진공의 포만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철학을 오늘날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일상에 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숲속의 뱁새나 강가의 두더지 이야기를 그냥 참 좋은 옛날 이야기라고 넘길 게 아니라 이걸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실질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추상적인 철학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3단계의 실천 기둥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자의 왕관 거부하기. 둘째, 나의 육체 완벽하게 통제하기. 그리고 셋째, 마침내 절대적 자족의 상태 완성하기. 자,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구원자의 왕관 거부하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은연중에 남들에게 되게 거창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려는 함정에 잘 빠지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나 남들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 아니면 완벽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압박감 말이에요. 하지만 장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거창한 이름표, 당장 스스로 벗어 던지라고요. 제발 그 타이틀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타인을 지배하거나 무조건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는 그 욕망 자체를 유쾌하게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대신 전 세계 81억 명의 사람들과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싹 벗어던진 텅 빈 동료가 되는 걸 기꺼이 즐겨보세요. 남들 위해 군림하지 않겠다는 이 산뜻한 거절이요. 사실 우리한테 엄청난 심리적, 영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이런 정신적인 독립은요, 두 번째 기둥,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진짜 육체적인 현실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완성이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고차원적인 깨달음? 그걸로는 솔직히 부족해요. 철학을 내 진짜 몸, 내 일상의 물리적인 통제로 직접 끌고 와야만 비로소 실체가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고대의 철학은 아주 현실적인 현대의 실천법으로 딱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17시간의 공복 유지하기, 그리고 차가운 쇳덩이 들어 올리기 같은 것들이죠. 내 몸이라는 성전 하나를 아주 치열하고 온전하게 경영하는 지극히 물리적인 단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강물을 적당히 마시고 기분 좋게 배를 둥둥 두드리는 그 두더지의 현대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7시간의 공복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억지로 굶주리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위장을 철저하게 싹 비워냄으로써 스스로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보는 아주 의도적인 행위거든요. 소비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쉴 새 없이 내 안으로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훌쩍 벗어나서 내 몸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즐거운 게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아까 그 뱁새가 찾아낸 딱 하나의 나뭇가지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남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매일 무거운 무게를 끙끙대며 드는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반복 행동으로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직 내 근육의 움직임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 소박한 일상의 규율 속에서요. 세상 어떤 풍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짜 단단하고 무한한 내면의 평화가 세팅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둥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패러다임의 완성. 바로 절대적 자족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진짜 외부 세계에서 단 한 가지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수준의 완전한 독립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두려움이 말 그대로 제로가 됩니다. 남들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찌질한 의존성 같은 것도 싹 사라지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엄청난 권력이나 수백억 돈다발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절대 난도질할 수 없는 단단한 통나무 같은 묵직한 위엄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 자족이야말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결핍을 주입하는 이 징글징글한 현대 매트릭스를 영원히 끝장내버리는 궁극의 엔터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허유의 그 호탕한 웃음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돌아가시오. 나에게는 천하 따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소. 이제 이 한마디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내공과 미친 듯한 자유로움에서 튀어나온 선언인지 뼛속 깊이 느껴지시나요? 세상이 자꾸만 우리 눈앞에 흔들어대는 그 가짜 트로피들, 화려한 껍데기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아니 난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철학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묻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복잡하고 숨막히는 현대의 매트릭스 속에서요, 여러분이 온전히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단 하나의 나무까지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무겁기만 한 그 화려한 왕관은 이제 좀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고요. 자기 배 하나 든든하게 채우고 행복해하던 그 두더지 그리고 뱁새가 가진 진짜 충만한 자유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꼭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본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